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양오행의 원리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그 지지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그 천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를 살피기 전에 지난 시간에 잠깐 그 사주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사주란 이렇게 태어난 연, 태어난 월, 일, 시 이렇게 해서 연월 일시를 글자를 대입을 해서 이걸 육식갑자라고 합니다. 육식갑자를 대입해서 갑오, 갑오년, 을의 월, 개사일, 개축, 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글자들을 위에서 보면 갑, 을, 개, 개 이 글자를 천간이라고 합니다. 천간은 하늘의 줄기요 뜻을 말하고 지지는 이렇게 오해사축 해서 지지는 땅의 기운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천간은 주로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천간은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을 뜻합니다. 그럼 지지는 뭐냐? 지지는 주로 그 어떤 환경을 말합니다. 환경. 네. 그래서 다음에 이 사주 전체에 대해서 또 별도로 이 해석하는 법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배우겠습니다만은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 연주는 주로 그 사람의 어릴 때 유년기 대개 15세 정도 태어나서 15세까지 정도 그 사주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16세부터 35세까지 이렇게 정도를 보고 되고 세 번째 일은 36세서부터 55세까지 정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는 56세 이후로까지 봅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한 5년 정도 사람의 수명이 짧은 관계에서 낮았습니다만 지금은 좀 더 수명이 길어져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천간은 10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8가지 중에서 갑을은 목이요. 목은 봄이라고 했습니다. 봄. 그 다음에 병정은 갑을 병정은 화요. 화는 여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무기는 토라고 해서 계절과 계절 사이에 들어가는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신은 금이니까 가을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계는 수는 겨울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가지를 단단히 기억해 주시고 다시 갑은 큰 나무, 큰 기둥과 같은 것을 뜻하고 그 다음에 을은 작은 초목과 같은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병은 큰 그 불, 이글 타는 용광로 같은 큰 불을 말했고 그리고 정은 호롱불 같은 그런 자그마한 그 불, 따뜻한 불을 말했고 그다음에 무는 토를 말하는데 엄청나게 큰 대지와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는 작은 토, 이렇게 화분에 담긴 토라든지 조그마한 토를 말했고 그 다음에 가을을 뜻하는 경은 큰 쇠붙이, 아주 큰 무쇠와 같은 걸 말했고 그 다음에 신은 신금은 작은 쇠붙이, 즉 보석이나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 그런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은 수인데 큰 물, 대해와 같은 그 물을 말하고 개는
이슬과 같은 물방울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또 이 식관에 대한 것은 다음에 마음을 알기 위해서 식관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식관을 좀 더 세분해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미루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12이 천간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천간의 기운이 지지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를 설명하면서 시위지지 즉 띠, 12가지 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흑판을 지우고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지지가 12개 있죠. 12지지라고 합니다. 12지지. 그래서 12지지를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보면 일단 12지지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양과 음으로 나누어서 앞에 상반을 6개월, 하반을 6개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은 목이라 했습니다. 여름은 화, 가을은 금, 겨울은 수.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했죠. 자, 여기서 먼저 자, 천간을 조금 설명한 걸 다시 적고 하겠습니다. 자, 천간은 여기 간목, 이제 바로 쓰겠습니다. 을목, 그 다음에 병화, 정화,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이제 빨리 써도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자, 여기에 대비되는 것이 지지로서 요것이 지지를 썼는데 요것이 가장 알기 쉽게 하면 요것이 1월달입니다.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네. 그리고 이 월은 음력은 물론 음력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 공모입니다. 자, 지지. 지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인입니다.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중간에 보면 이 진과 같이 만들어진 게 토라고 해서 무토. 요거는 앞에 여기 양이죠. 요거는 음에서 기토. 요거는 술토가 양이라서 무토라 했습니다. 요거는 음이라서 기토. 네. 그래서 이 계절 봄은 임묘진, 여름은 사오미, 가을은 신유술, 겨울은 해자축. 그래서 봄의 첫 달인 달을 1월달을 갖다 인물, 묘월, 진월, 4월, 여름은 4월, 5월, 6월은 이월이랍니다. 7, 8, 9월. 이 달이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달이 8월달, 음력 8월달 같으면 6월이랍니다. 6월, 8월 보름날, 6월, 수월, 해자축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저게
강의 내용 다시 설명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이 인에 대한 성질, 묘에 대한 성질을 조금씩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교재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자리에 옆에 이렇게 좀 앉겠습니다. 자, 흑판을 보면서 그리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기운, 위에 있는 이 청간의 기운이 밑으로 내려와서 기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과 이 인은 이 갑의 성질이 인에 그대로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대비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과 인은 같다고 생각하세요. 을과 묘는 같고 무와 진은 같다고 일단 생각하십시오. 병과 사, 정과 오, 기와 미, 경과 신, 신과 유, 무와 술, 임과 해, 개와 자, 기와 축은 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이제 청간과 지지를 대비를 하고 이제 지지의 자의 뜻을 보겠습니다. 자, 설명 이제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와 했지만 시작은 맨 처음에 자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왜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이 왜 이 자로부터 시작하느냐 그러면 이 11월 달에 자가 있는 달은 동지가 있습니다. 즉 음력 11월 달은 양력으로 12월 달이 되고 12월에 해당되고 12월 22일이 보통 동지가 됩니다. 동지라는 것은 뭐냐면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높은 거 말입니다. 이 밤이고 이 해라고 하면 해가 가장 짧아졌고 밤이 가장 긴 때를 갖다가 동지를 합니다. 그럼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동지를 딱 기준으로 해서는 밤 길이가 이렇게 또 짧아집니다. 이렇게 짧아집니다. 밤 길이가 가장 짧아지는 곳을 우리가 하지라고 하죠. 하지. 하지. 양력 6월 21일. 6월 20일 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지는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월 달부터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그런 것을 시작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11월 달부터 이렇게 해가 시작되는 걸로 옛날 아주 옛날에 그 달 원력에 보면은 고대 춘추 전국 시대나 중국의 아주 고대 시대 보면 동지를 정월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월달 입춘을 여기 보면 입춘 이 절기가 나중에 절기 설명 말씀하겠습니다만 여기는 입춘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절기라는 것은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즉 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을 24절기로 나눈 걸 말합니다. 그 중에서 24절기 중에서 직접 우리 그 음력과 대비되는 것은 시작되는 것은 12절기를 그 2분의 1인 12절기를 말해서 이렇게 대비를 해놨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에 설명됐지만은 계절의 처음을 우리가 항상 입을 씁니다. 배우기 좋습니다. 이건 입하. 계절의 그 봄 계절인 봄은 춘이거든. 춘하 추동. 이 봄 춘하 추동. 춘하 추동하면 계절의 처음이 입춘이요. 봄의 처음은 입춘입니다. 여름은 입하, 가을은 입추, 겨울은 입동. 뭐 쉽습니다. 입동. 요 세 개가 절기 24절기 중에 절기가 보름마다 돌아옵니다만 보름마다 절기가 있어서 24절기입니다. 1년 24절기. 근데 음력은 한 달마다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중요한 절기를 12개 적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요 내용에 대해서는 강의를 또 다음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월부터 시작한다는 걸 아십시오. 자, 그러면
예, 자는 뭐냐 하면 11월 달이고 저것은 간지로 그 지지로 보면 우리가 그 띠로 나타날 때에 쥐란다 쥐. 쥐의 성분.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양에서 음에서 양으로 이렇게 양기가 싹 트는 걸 말합니다. 양기가 싹 튼다. 양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기가 싹 트고 만물의 시작이 물을 뜻하잖아요. 거기 씨앗 종자 씨앗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은 씨앗이다. 쥐는 씨앗이다. 만물이 솟아나기 위한 딱 씨앗, 알맹이 그 씨앗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씨앗을 이렇게 이 씨앗이 떨어지면 감추거든요. 씨앗이 감춰지는데 감추는 것이 축에 해당된다. 축은 감춘다.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축은 생명의 원천인 그 종자, 자를 이렇게 감싸주고 이렇게 앞으로 발화하기 위해서 딱 가두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든 계절이 우리가 볼 때는 현재 12월은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에 뭔가 태어나기 위해서 모태, 어머니 뱃속에 딱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자, 씨앗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뱃속에 들어왔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축은 다른 또 의미로 보면 부지런하고 근실한, 소는 원래 부지런하고 근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풍족하고 또 매사에 좀 소는 느릿느릿하잖아요. 그러한 소를 생각해 보시면 또 알 것이고, 쥐는 좀 까다롭고 또 사교적이고 그런 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적으로 자락을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씨앗을 말하고 뭔가 일의 시작을 위한 그 원인을 말하고 원인. 자, 자는 원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축은 원인된 것을 품고 있다는 형상이고, 이는 이제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땅으로 솟아나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솟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출생을 말하죠. 그리고 묘는 출생을 해서 그 뿌리가 양쪽으로 쭉 이렇게 양쪽 가지를 이렇게 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싹이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인이 태아의 출생이라 한다면 떠오르는 태양도 됩니다. 떠오르는 태양, 동방, 목이니까 동방, 여명 이런 그런 시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묘는 만물이 땅 위로 솟아올라 초목이 싹트고 두 갈래로 쫙 이렇게 갈라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 묘를 보고 갈라져 나가고 시작하는 그 형상에서 문을 옛날부터 이 묘를 갖다가 현관, 문을 많이 붙합니다.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문이 있을 경우, 남쪽을 향해서 문이 있을 경우에 문을 보통 말합니다. 우리가 사주의 그 간지를 가지고 얘기할 때도 묘방이라 그러면 대문이 있는 곳, 문이 있는 곳을 보통 말합니다. 자, 진은 이제 3월달인데 이제는 그 싹이 이렇게 터서 그 다음에 나무가 이렇게 초목이 켜서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짓다면 이제는 기지개를 쭉 펴면서 발전을 쭉 하는 걸 연상하십시오. 봄의 마지막이니까 여름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니까 아주 발전된 기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용이라는 그 짐승이 있잖아요. 용은 굉장히 큰 옛날부터 발전을 해요. 발전. 그러한 발전도 탄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는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는데, 여름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는 불기를 갖다가 뿜기 시작합니다. 불기, 뜨거운 불기. 그래서 뱀의 형상과 같이 이제는 이게 만약에 진이 이렇게 쭉 뻗어나간다면 이제 사화는 뱀처럼 꿈틀거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큰 기운이 꿈틀꿈틀꿈틀 하는 그런 그 기운이 이렇게 뱀이 움직이는 그런 것과 같이 강한 그런 어떤 그 에너지를 분출하는 것은 에너지 분출이다. 자, 오화는 태양의 광선과 같은 형상으로 음양이 교접하면서
이렇게 오화가 음과 양이 왜 교접하느냐면 이제 좀 있으면 이 5월달에서 다시 6월달로 넘어가면서 이제 또 음의 기운으로 슬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더 보면 이 5의 경우에는 실록이 이제 굉장히 무르익었을 때고 곧 좀 있으면 이제 그 음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으로 6월달쯤부터 이제 이렇게 음으로서 돌아가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좀 이때 보면 이 5가 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실질적인 것, 실질적인 것을 많이 뜻합니다. 자, 실리를 많이 따진다. 5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당사주라는 게 있어요. 당사주로 보면 천복이다. 5가 있는 것을 천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당사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5는 천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인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양, 미울은 이 양을 말합니다. 양은 이제 성장이 끝까지 이제 할 만큼 했어요. 6월달쯤 되면 성장이 쭉 돼서 이제 6월달 되면 성장이 좀 뚝 떨어지는 거야. 야, 그래서 미울이 되면 성장이 중지되고 이제 결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특징을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성장이 쭉 되고 될 만큼 되었으니까 좀 그만하겠죠. 그래 그만함을 이렇게 좀 뜻할 수가 있습니다. 좀 말하자면 충만했단 말이죠. 미울은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충만한 것이 가을로 들어가면서는 10월은 이제 성장이 멈춰요. 가을은 입추를 말합니다. 입추. 성장이 딱 멈추게 되고 이제는 단단하게 응고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과일이라든 이것을 보면 모든 만물을 응축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은 어떤 것이냐면 단단함, 응축을 뜻합니다. 응축.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8월달은 이제 본격적인 가을 계절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 계절에는 8월 한가위가 있고 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이제 결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때 이 유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좋은 곡식은 고르고 나쁜 것은 골라내니까 알곡은 고르고 껍질은 벗기니까 아주 분별을 잘하게 되겠죠. 12분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는 특징 성질이 12분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술은 이제 모든 그 가을 거지가 다 끝나가지고 이제 일대 만물의 일생 성장이 딱 이제 다 모든 한문 여기서 씨를 뿌려가지고 자라서 가을 거지를 하면 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이 되니까 이제 이 끝났던 모든 양기를 딱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이 술토는 보관, 다음을 위한 보관, 대비 이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술토가 이제 다음에 이제 해로 들어갑니다. 해는 이제 한번 끝났어요. 끝나고 다시 이제 새로운 씨앗이 여기서 이제 말하는 마지막 씨앗이 은걸 씨앗이 툭 떨어져서 겨울 되면 그 씨앗을 감추거든요. 감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해는 그래서 옛날부터 해는 감추는 역할을 하고 이게 수균이기 때문에 수균으로서 이 해는 보면 돼지를 뜻하는 돼지는 희생정신이 많다고 했습니다. 희생정신도 있고 또 그리고 해는 옛날부터 임수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천문이라 그래가지고 학문을 많이 봤어요. 천문이 또 학문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 이렇게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12가지 이런 그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지지를 중시하고 했던 그 시절에 보면 당사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사주. 당사주는 다음번에 시간 나면 당사주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다시 그 당사주적인 입장에서 보는 이 지지의 의미를 또 설명을 또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주에서 나오는 지지는 상당히 소박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사실은 그게 그대로 사주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시대가 좀 맞지 않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당사주가 또한 우리 그 민간 이런 그 기륭화복에 점을 치고 기륭화복을 따지는데 굉장히 많이 작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 명리학의 원래 그것은 당사주는 하나의 그 참고사항이지 그 정통적인 것은 아닙니다. 명리에서는. 그래서 그러나 워낙 당사주도 그동안에 많이 봐왔기 때문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시간을 1시간 정도 투자해서 당사주에 대해서 풀어볼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지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청간과 지지 설명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간 지지 설명을 끝나고 이제 다음에는 오행의 이제 좀 더 기본 오행의 좀 더 깊숙한 원리, 그래서 상충 원리, 또 상극 원리, 또 상생 원리,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행의 상생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